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네. 얼마 전에 단톡방에 보니까 박건 씨 아버님 사진 너무 멋지시던데요? 우리 단톡방이요? 네네네. 예, 그 연세라고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패션 감각이 얼마나 이제 보니 박건 씨가 아버님의 패션 감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제가? 네네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79세세요. 이제 곧 8순이신데 정말 멋쟁이시고 또 활발하시고 여기저기 또 뭐 이렇게 모임도 많으시고 아주 젊게 바쁘게 사셔서 아들로서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또 집에만 계시고 그럼요. 또 뭐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즐겁게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 아버지의 멋진 인생을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8순이시면 아들로서 그렇죠. 또 8순 또 멋진 선물을 또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장가도 못 갔죠. 돈도 제대로 못 벌죠. 그래서 저에 대한 원망이 크세요. 그래서 이번에 8순이 되면은 뭔가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중국을 한번 여행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또 가깝기도 하고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우리 문화랑 또 이런 닮은 게 많아가지고 좋아하시는 그렇죠. 나라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가면은 이제 잘 써먹으라고 회화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랬는데. 박건 씨가요? 예, 몇 마디 가르쳐 드렸는데 좀 혼났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 좀 발음이 좀 그랬나 봐요. 뭘 일단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이제 가면은 이제 식사하셨냐 이런 표현. 네네네. 그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참에 한번 배워야 되겠어요. 뭡니까? 니 지팔러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잠깐. 예. 이거 발음이 뭔가 조금. 좋잖아요. 얼마나 발음이 좋습니까? 니 지팔라마. 얼마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박건 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특별한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 문화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시켜줄 이 발음도 또 제대로. 발음까지? 네네네. 누구시죠? 오늘 마치면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김재관 교수님 오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 텐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외국인 교수 김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진대학교요? 네. 텐진 외국어대학. 텐진 외국어대학교? 텐진 외국어대학은 텐진대학은 다르게 그 외교관 양성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60년대에 그 몇 개 외국어 대학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만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중국에서 오셨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오신 분을 자기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죠. 자, 본격적으로 셀프 자기소개를 한번 어떻게 제대로. 또 가시게 됐으면 중국에. 저는 원래 2004년도부터 중국 대륙을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뭐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여행으로 그냥 놀러나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다가 그 중국의 이제 그 텐진 외국어 대학에 저하고 대학원 때 공부를 같이 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교원을 하고 있었고 교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배 놀러 와. 그래서 이제 놀러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 대학이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고 교수진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한 4, 5주씩 머물면서 계절학기 강의도 해주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특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이 원래 이제 중국에 많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나 또 중국의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8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에 이제 그 한국어과 교수로 간 이유는 책을 쓰러 간 건데 9월에 이제 거기는 학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하고 한국으로 방학 때 들어왔다가 20개월을 한국에서 못 돌아가고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붙잡혀 있다가 중국에 이제 그 비자 이제 취업 비자잖아요. 취업 비자 승인이 돼서 작년 10월에
다시 복귀했어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왔다 가려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겨서 예. 안 나오고 있었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집안에 병고가 있어서 갑자기 나왔는데 또 중국 상황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네네. 못 돌아가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내년 2월 겨울방학 끝날 무렵이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책을 쓰러 갔는데 책은 하나도 못 쓰고 한국에 머문 시간이 더 긴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문화야 놀자에는 중국에 하나 말씀을 해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건지. 네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중국학 연구자들, 중국학을 연구한 분들은 정치, 경제, 뭐 문학, 문화 이렇게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전공이 한국 문학이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를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녁에 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도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좀 환하지는 않고 약간 어둡거든요. 그 조명이 이제 좀 어두운 편이죠. 근데 이제 치안은 또 굉장히 확실해요. 그 CCTV가 워낙 많아서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그게 이제 궁금해서 19년도에 부임한 이후로는 저녁마다 이제 그런 데를 산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에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그 중국의 문화를 일상을 엿보는 걸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뭐 당황스럽거나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느낌 첫 번째 받았던 데가 언제였을까요? 일단 중국의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는 비슷한 듯 굉장히 달라요. 장례 문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니어 TV에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은 태어났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게 돼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장례식장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집에서 염하고 고인을 그 장례를 치렀잖아요, 우리도. 네네네. 중국은 아직도 그래요. 집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크지는 않은데 아파트도 그 아파트 현관에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조문객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동네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같은 아파트에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역으로 중국에서는 그러면 이 장례식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장례식장을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시에서는 네. 병원의 부속으로 장례식장이 있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별도의 시설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검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망 판정을 하죠. 네, 그거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고인을 집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그 검안은 어디서요? 그럼 병원에서 하겠죠. 그럼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사망을 하면 병원으로 가서 아니요, 이제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자연사가 됐을 때는 의료진이 와서 검안을 하고 사망 판정을 하겠죠. 집에서. 예, 그건 이제 행정상의 절차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염을 하고 장례의 모든 조문객을 받고 이러는 거는 집에서 받더라고요. 집에서 하는구나. 그럼 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보통 3일장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날 8인.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보통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동료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했던 것 같거든요. 3일 하고 조의금을 이렇게 낼 때 우리는 그냥 이제 요즘 기준으로 하면 뭐 3, 5, 7, 9, 10, 20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액수 단위가. 네. 근데 이제 중국은 홀수 단위, 짝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좀 안 좋은 일에 우리가 조문을 해야 될 때는 짝수. 짝수. 예.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홀수. 예. 그리고 좋은 일에는 짝수. 그리고 중국 사람들 워낙 붉은색 좋아하는데 어떤 세뱃돈을 주거나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붉은색 봉투에 선물을 하거든요. 돈을 넣거나 할 때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줄 때는 홍바오라 그래서 붉은색 봉투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데. 홍바오? 예. 근데 이제 죽음의 색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에 돈을 넣어서. 그럼 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우리랑 비슷합니까? 결혼식은 안 비슷합니다. 아, 결혼도 안 비슷해요? 예, 결혼식은 요즘 호텔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호텔에서 하는데, 결혼식도 집에서 하나요? 아니요, 집에서는 안 하고. 아니, 이제 농촌의 경우에는 이제 농촌의 어떤 공동 공간에서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하죠. 농촌은. 근데 도시는 다 뭐 호텔이나 어떤 큰 식당 그런 데를 빌려서 하는데 신혼여행을 바로 안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결혼식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 신혼여행은 대체 언제 가나요? 좀 당분간 있다가. 당분간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에 보면 그 옛날에 우리가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장가를 간다는 건 그 부인의 집으로 간다는 뜻이죠. 장가를 간다. 장가를 간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가살이를 하다가 처가에서 살이를 하다가 아주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처가살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 사망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집으로 오죠. 그래서 시집 가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중국도 비슷해요. 보면은 그게 짧아졌을 뿐인데 결혼을 하고서 먼저 처가댁부터 가요. 아, 거기 살아요? 아니요, 살지는 않고 요새 이제 다 따로 사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가를 가서 하루나 며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친가로 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처갓집으로 바로 가서 하룻밤 자고 하는 내지는 뭐 그런 문화가 아직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신혼여행을 안 간대요. 아니, 가기도 하는 안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커플들이 있고 안 가고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도 뭐 회사나 사정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기하거나. 대부분이 좀 좁죠. 이렇게 작죠. 바로 가죠. 비율이. 웬만하면 바로 가죠. 웬만하면 바로 가잖아요. 정말이라 그래서. 정말 뭐 특이한 일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게 있고 일단은 이제 결혼식은 중국이나 우리나 이제 그 일륜지 대사니까 그 가족과 가족 또 그런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규모를 성대하게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크게 하려고 그건 하고. 비슷하죠. 어디나.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는 풍습들이 약간 좀 다르고 일단 그 중국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90%가 넘어요. 자가주택, 와. 그러니까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90%가 넘으니까 결혼의 제1 조건이 남자가 집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90%는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는 거니까. 그치. 그냥 통계니까. 평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사실 9명은 통계적으로는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우리도 잡히니까. 요즘 집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장가 못 가요. 예, 박권 씨 그래서 못 가셨나요?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저 집이 없거든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저는 중국 갔을 때 한 가지 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갔는데 또 여행 가면 또 맥주 한잔 하잖아요. 또 가서. 아니, 시원한 맥주를 안 주는 거예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시원한 맥주는 안 먹습니까, 중국은? 아니, 먹습니다. 먹어요? 먹는데. 안 주던데요? 민정 씨는
아마 오래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중국 언제 갔다 온 거야 도대체? 4년 전? 4년 전. 아니 근데 이분 아니야 내가 이분 볼 때는 중공 시절에 갔다 왔어. 중공 시절에 갔다 오신 분이야. 아니 4년 전에 갔다니까 진짜 학회 근데 발표로 그때 갔는데 따뜻한 맥주를 먹었어요? 예, 약간 미지 따뜻한 건 아니고 차갑지 않는. 아 그렇죠. 근데 상온에. 근데 나중에 예, 예. 물어보니까 차가운 맥주를 달라고 하면 준대요. 그냥 맥주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차갑지 않은 맥주를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시킬 때 차가운 맥주를 달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시켜야 된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젊은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바 그런 이제 중국어로는 바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오바라 그러는데 주파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는 네. 이제 그 중국어로 읽으면 지오바예요. 지오바. 그곳에는 참맥주를 줘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취향이 외국 문물을 많이 이제 그렇죠. 접했고, 그러니까 맥주는 차갑게 마셔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 중국의 음식 습관이 고민정 씨가 가셨을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상온에 맥주를 주거든요. 그건 이제 상온이라 그러지 않고 량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시원하다, 서늘하다 그런 뜻이고 차가운 맥주를 원하면 넝더. 그러니까 차갑다, 냉이란 표현이 넝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맥주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병 주세요. 그럴 때 넝더. 넝더. 야오 넝더. 이렇게 꼭 해보세요. 요구를 해야 돼요. 넝더. 이걸 몰라가지고. 넝더. 그러면은 넝더. 그 차가운 그 냉장고에 있던 그걸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차가운 음식을 안 먹은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사랑 관련돼 있겠죠? 일단은 그게 길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그 따뜻한 음식, 익힌 음식을 먹는 문화가. 물론 이제 음식은 조리를 할 때 익히지만 물을 따뜻하게 먹는 습관을 갖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 이후에 중국의 이제 전염병.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당시에 지시를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뜨거운 물을, 온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이제 제가 갔을 때 신기한 거는 기차역이나 무슨 공공기관에 가면 온수대가 다 꼭 있어요. 그러니까 보온병 하나만 들고 있으면 딱 가서 틀면 거의 90도씨에 가까운 물을 보온병에 담을 수 있죠. 식수예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먹고 있는 생수라고 하는 미네랄 워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수돗물을 끓여서 정수를 한 거죠. 뜨겁게 끓여서. 살균이 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50년대, 60년대 이질이나 뭐 이런 그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니까, 뜨겁게 해서 그렇지. 먹었을 때 그 전염병의 비율을, 발생비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그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그때는 이제 차를 우릴 수 있는 그런 병 같은 거에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냥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2000년대 초반 갔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미네랄 워터 많이 마셔요. 그 꽝천슈웨이라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온병 같은 걸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택시 기사들 보면 한 1.5리터에서 2리터 되는 병에 그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내려서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그거 들고 가고 또 들고 오고 그리고 물 받을 수 있는 데 가면 그냥 뭐 차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물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차 맛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맹물을 마시면 좀 맛이 좀 없으니까 그냥 차도 넣어서 싼 마시고, 차를 넣어서 우려갖고. 그냥 빨리 우려내서 마시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거의 보온병 산업이 많이 발전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보온병이 좋지는 않아요. 품질이. 보온병을 가서 팔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왜 우리라고? 나는 차라리 거기다가 좋은 티백 차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은 차의 나라입니다. 이게 너무 차의 많아요, 맞죠? 중국은 너무 많아. 이 우리보다 티백 더. 문화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티백 문화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차가 엄청 많죠. 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고 아까 독특하더라고요. 보온병 얘기하셨으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구비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 비율이 90%가 넘거든요. 학교가 너무 이제 땅덩어리가 그 지역에 크니까. 사는 아이들이 아니면 대부분이 기숙사 입주하고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부모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무조건 기숙사에 와요. 똑같네. 대부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는 공용 화장실 또 공용 세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마다 욕실이 있는 게 아니고 욕실은 건물이 따로 있어요. 또 목욕탕 건물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목욕탕에 가서 저녁에 목욕을 하고 오면서 뭘 하냐면 보온병 2개, 큰 그거는 한 5리터쯤 되는 것 같아요. 5리터 정도 되는 보온병 2개에 그 급수해주는 데가 있어요. 온수를 제공해주는. 그 시간이 이제 하루에 세 차례 제공해주는데 가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하루를. 밤에는 이제 뭐 이미 자기가 목욕하고 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뭐 공부하다 잘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업 들으러 가기 전에 그 물로 세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욕탕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바쁘니까. 그러면 그 물로 세수하고 그 물로 이도 닦고 그 물로 차도 우려내서 마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보온병 2개가 꼭 필수예요. 네. 근데 그 보온병은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보온병을 쓰거든요. 근데 품질은 아주 안 좋아요. 그냥 잘못 충격받으면 찌그러지고. 겉에는 플라스틱이고 안에 우리 옛날 보온병에 뭐 유리 안에 들어 있었던 거 있어요. 유리로 마오병이라고 옛날에 그 일본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 학생들 기숙사 개량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없었어요, 예전에. 근데 에어컨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그 욕실, 그거 이제 가격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도 한 몇십 년 뒤에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렇죠. 조금씩. 확실히 보니까 교수님이어서 그러신지 뭘 하나 질문을 드리면 대충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A부터 Z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뒤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래서 저희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중국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른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또 많이 타요? 이제 우리 보온병에 인충분히 들었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탑니까? 이게 동남아 가면은 스쿠터를 많이 타고 출퇴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탄다면서요? 자동차를 많이 탑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자동차 숫자보다는 당연히 자전거가 많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도로의 반은 자전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별로 없죠. 자동차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많이 타게 하고 올라갔죠. 많이 이제 비율이 올라갔고,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 관념이 투철하죠. 이 전략하는. 그래서 자전거도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공유 자전거가 우리 이제 서울시 따릉이처럼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거긴 민간이에요. 그리고 공유자전거도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자전거 문화에서 급속하게 차량 문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까지는 자전거에 있어요. 아직도요? 그런 이제 노인들, 특히 뭐 70대, 60대 분들은 왜냐하면 그 자전거가 많았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차가 오는 것도 자전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질서의식이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전거는 느리게 오니까 너가 피해 가겠지. 그 차가 오는데도 그냥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해요. 그럼 차들이 우리 같은 막 빵빵빵빵 누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짜증 내고 문 열고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차들이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자전거를 피해줘요? 자전거가 사람을 피해가요. 자전거처럼. 그러니까 차들이 자전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노년 세대들 한 50대 이상들은 자전거에 익숙했던 세대들이고 지금 이제 차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뭐 그게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게 좀 더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하면 저희가 이게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저는 또 늦둥이 학부형이다 보니까 중국 하면은 이 또 교육열
이거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자식 하나에 엄마, 아빠, 할머니 양쪽 이렇게 6명이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있고 손주. 그렇게 해서 이 학구열이 엄청 뭐 뜨겁다고 그래요?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지금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몇 년 전인가 이제 그 중국의 지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과외 금지를 시켜요. 어?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재수업하는 거. 그걸 금지를 시켜요. 우리 옛날에 8, 90년대처럼. 그렇죠. 아니, 그거 약간 좀 다른데.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할 수는 있는데 학교 교과에 맞는 영어 커리큘럼을 운영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19년도에 그 있을 때는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우리처럼 막 10시 학원이 끝나니까 다 와서 애들 데려가기 바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중국에 유명한 학원 체인이 있어요. 네. 우리 뭐 이렇게 그 M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네. 거기서 네네네. 이제 신동방이라고 네네네. 그런 학원 체인의 그 가맹점들에 사람들이 막 몰렸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복귀해서 그 격리된 호텔 앞에 그 신동방 체인이 있었어요. 네. 네. 한산한 거예요. 10시가 됐는데도. 네. 근데 주말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이들 태우고 와서. 근데 예체능 교육.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 허용해줘요. 우리도 80년대 허용해줬잖아요, 예체능. 그리고, 교과가 아닌 영어 회화 정도는 해줘요. 근데 이제 교육이 과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사회도 보면은 뭐 신분이 굉장히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 가야지만 너가 신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한자녀 정책. 그쵸. 한자녀 정책을 할 때는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황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하면 이제 시아황띠라고 하는데 그 한 명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6명이 귀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도 없고 일단 버릇 있게 키우는 집도 있지만 애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 해주고. 또 유괴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뭐 이러니까 과잉 보호도 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보통 한 30분 전에 가서 딱 우리 애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동차 운전 못 하니까 대부분 이제 자전거. 그럼 이제 자전거에 애가 나오면 딱 받아서 자전거 태우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한 60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애들이 요새 이제 잘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아이들, 몸집이 큰 아이를 외소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전거에 태워서 끌고 가는. 그게 참, 야, 이게 정상적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여전히 그 노년 세대들이 아이들 부양하는데 매달려 있는 거죠. 부모들은 맞벌이라니까 아이들을 부양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 그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딱 들었을 때는 자식이나 가족 문제에서는 봤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를 딱 학교 앞에서 픽업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러니까 또 안전해 보이고 또 보기 좋아 보이긴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의 인생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제가 일상에서 관찰한 거 그리고 제 동료들 네. 동료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노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노년의 여유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은퇴 나이가 남자는 60세 그리고 여성은 이제 사무직이나 행정직 뭐 이런 쪽은 55세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에 여성은 50세. 왜 그렇게 차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럼 60세와 55세, 50세에 은퇴를 하면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그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잘 못 봤어요. 대부분 지금은 이제 만원이죠. 그 중국도 보면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대학 졸업자들이 아니면 보통 한 20세 초반에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40 중반에서 후반? 오.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22, 3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세에서 23세까지 이렇게 있는데 부모들이 보통 뭐 46, 48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가끔씩 학생들 수업 쉬는 시간에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22살, 엄마는 뭐 20살, 뭐 21살 이런 때 결혼을 해서 그러면은 노인들 그 부모 세대들은 한 18, 19에 결혼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대 구성이 60대 이내에 3대가 구성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예, 그러면 60대면은 그래도 체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을 노부모, 이 조모와 조부모 세대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데려와서 그 부모가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 밥도 해 먹이고 그리고 아침에 또 중국은 출근 시간이 8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학교가 8시에 시작이에요. 빠르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부모가 없으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텔에 격리되어 있을 때 그때 한 3주 격리돼 있었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 아침에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는 부모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조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자전거에 앞뒤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그럼 그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유치원이 만 3살이 넘으면 입학할 수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이제 보육 개념으로 네네네.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우리처럼 일찍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유치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5시, 평균 5시 전후예요. 그럼 하루 종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의 개념이 좀 가깝죠. 근데 초등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는 보통 1시면 오잖아요. 그쵸. 점심 먹고 바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4시? 그래서 그 중국은 3번의 러시아워가 있어요. 네. 병목 시간이. 언제죠? 당연히 출퇴근은 사람들이 그쵸, 많을 그쵸. 테고. 출퇴근, 그리고 소학교가 끝나는 시간. 오후 한 3, 4시. 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아이 데려가야 되니까 네. 학교 앞에 딱 모여요. 그럼 학교 앞을 지나가는 길은 다 병목이에요. 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자전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사람들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그쵸, 이게 섞여가지고 있는 네. 거죠. 요즘은 진짜. 이제 뭐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차, 세발 자전거, 네. 뭐 오토바이, 뭐 스쿠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이제 뭐 자가용도 있고. 자가용도 근데 있고 하여간 당연히. 거기 밀리는 거예요. 탈 그래서- 거리들은 다 오는구만. 바퀴 달린 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는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좀 지루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네. 우리가 뭐 학교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잖아 또. 네. 그러면 가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뭐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과자도 사주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뭐 그 이런 학교 거. 앞에 그런 거 파는 이제 군것질 장사들이 네, 와 있어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들의 예, 그걸 그렇죠. 이용하려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쌈짓돈 예, 털어서 고기 주면 돼가지고. 또 재밌는 건데 아까 바퀴를 얘기하시길래 예, 바퀴요. 애들 가방이 끌고 다니는 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긴 한데 우리는 애들이 대부분 매잖아요. 그렇죠. 많이. 근데 네네. 거기는 한 뭐 끌고 다니는 가방을 어떻게 비율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꽤 많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고 아이는 이제 신나게 뭐 아이스크림. 사탕이나 뭐 이제 먹고. 그렇죠.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거 먹고 뭐 이러면서 가고. 근데 그걸 여기서 이제 참 궁금한 게요, 교수님. 참 이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정서가 우리는 그 나이 때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이라 말하기도 좀 죄송한데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이제 뭐 나는 너네 애 안 봐준다 이런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걸 받아들여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손자 손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정서가 다른 거네요. 돈이 많은 집은 안 그러겠죠. 이제 보모도 두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지금 장년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들이 한 40대, 뭐 30대, 40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출발부터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빚을 많이 끼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도 할부 금융으로 사고, 그러면 둘이 벌어야 돼요. 네. 둘이 벌어서 또 그걸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외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3대가 한 가구에서 같이 살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독립이 핵가구가 워낙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손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 그런 것도 보니까 있고. 사실 이 관계가 그렇게 막 그 애정이 아주 끈끈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 중국은 뭐 워낙 그렇게 손주들을 케어하고 같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네, 이런 게 관시라고 하죠. 굉장히 끈끈할 것 같거든요. 관시는 좀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 가족끼리 아니, 정말 이렇게- 친밀하겠어요. 예. 끈끈할 것 같아요. 맞나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사춘기 애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엄마 아버지 좋아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바심이 나고 어떤 걱정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얘기를 하면 걔네들도 똑같죠. 뭐 할머니 뭘 알아?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제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이후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는 자기 집에서 최초의 대학생. 그러니까 처음 그 집의 부모들은 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나왔는데 최초로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들이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좋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 생각에는 부담스럽겠네요.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네. 엄마 아버지도 할아버지, 보여줘야 되고 할머니 고생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키우냐고 굉장히 고생한 거?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인생이다. 하지만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요즘 결혼 늦게 하고 안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애 안 낳고 뭐 딩크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되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중국은 현상이고.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쵸, 중국도 그쵸?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있나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끔씩 제자들 물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제 생각에. 전 안 할 거예요. 그런 애는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있긴 있는데 독특한 친구죠. 대부분은 다 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언젠가는.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남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이 있어야 된다. 일단 필수적으로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기대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 남성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이 높아졌는데 특히 고학력자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원싱이라 그래요, 그걸? 원래부터 싱글. 원싱. 네. 이혼 비율도 높아지고는 있는데 원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결혼을 하려고는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게 안 맞고 그리고 워낙 그 중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중국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으니까 그게 이제 뭐 남녀 평등의 지표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직도? 중국도. 예. 그래서 모든 공직
또 어떤 사회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그 남성에 비해서, 알게 모르게 하여간에 낮게 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고학력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굳이 내가 지금 밥벌이도 다 되고, 나 뭐 집도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뭐하러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지금 아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자들은 집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여자들은 그럼 뭘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보태기도 하고, 네. 그건 뭐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혼수, 뭐 이제 살림, 그런 뭐 건 하죠. 비슷하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데 일단은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난 집이 있어요가 기본 조건이 돼야지만. 고려아직 그나마 조금 이제 협상 조건. 그치. 그렇죠. 이제 뭐 기본이라고 하나는 있는 사람이야. 이거 좀 드러낼 수 있죠. 그것도 근데 없으면 아예 협상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좋아서 뭐 동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과 집안이 결혼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중국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어야지만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아들 줘서 작더라도 하여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네. 그리고 중국도 왜 그 요즘 뭐 워낙 전 세계가 고령화 이렇게 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근데 사실 중국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제도상으로는 뭔가를 지금 준비를 계속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회의가 양회라고 매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20차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그 중국의 중요한 권력을 선출하는 거고 실제의 모든 일들은 매년 3월 또는 4월 초쯤 그때 열리는 양회에서 이제 그 인민대표 회의하고 정치협상회의인데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죠. 근데 노인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고령 사회가 먼저죠.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가는데 지금 2020년 현재 그 13.5%예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 그러면은 2033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전 세계 여론기관이나 뭐 이런 조사기관들이. 그럼 몇 억 될 것 같아요? 중국 인구가 지금 한 13, 4억 대니까. 네, 그렇죠. 13억 5천. 근데 20%가 넘어가면 3억이에요, 노인이. 그렇죠. 근데 3억인데, 그 3억으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들은 빨리 실버 산업들의 생각을 준비하고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실버 산업의 확장만큼 그들을 뒷받쳐줘야 하는 청년 세대들이 증가를 해야지 뭐 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 사회 기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뭐 시도는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제가 이제 일상에서 보는 중국의 인들의 시각은 은퇴했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나 이제 일하기 너무 싫어서 은퇴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금 지금 60세 이상의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이 그 과거에 국가가 이제 완전 보장을 하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공무원 연금 보험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액수가. 그 소득 기준에서는. 네네네. 근데 지금 연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국민연금처럼 적죠. 그러니까는 그 은퇴 세대들은 내가 뭐하러 일을 하면서까지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연금의 수입원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20대, 30대, 40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지불하는 건데 그 순환이 이제 망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 출산율이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에 두 자녀, 세 자녀 다 이제 허용해 주는데 안 나요. 요즘 처음에 잠깐 잠깐 반짝했는데
너무 사회적 비용이 커진 거예요. 아이들 그쵸.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죠. 자,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 좀 도입해도 좋겠다. 이런 건 괜찮겠다. 뭐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나를 네. 얘기하기 좀 어렵고. 반대 것도 좋습니다. 반대 것도요. 우리 한국계 우리 한국 이것만은 훨씬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생활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거니까. 예. 일단은 사회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사회체육. 그러니까 이제 생활체육.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운동 참 열심히 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하는데 제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네. 우리는 이제 사회체육 한다 그러면 일단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장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내가 기능성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붙은 상표가 중요한데 맞아요. 중국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요새 매니아 문화가 만들어져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생활체육이에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춤을 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브랜드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브랜드 나를 돋보이기 위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건 좀 본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네. 짧게 얘기하면 탁구 굉장히 강하잖아요, 중국이. 네네네. 근데 곳곳에 탁구대예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탁구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애들보다 더 잘 쳐요. 스포츠 얘기하면은 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네네. 제가 또 시간 관계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중국은 탁구를 잘하지만 또 축구는 못하거든요. 딱 그게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다음 시간에도 또 좀 재밌는 중국 이야기.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또 배울 점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중국의 역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네네네.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엄청 재미있는 중국 문화와 네. 또 영화와 관련된 네. 문화, 음식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김재관 교수님과 오늘 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야 놀자.